31기 영숙은 처음엔 진짜 잘 나갔습니다. 첫인상 선택 때 남자 4명이 영숙을 골랐습니다. 상철, 광수, 영철, 영호. 7명 중에 4명이면 그냥 초반 인기녀 맞습니다. 뽀얀 피부에 애교살 있는 눈. 누가 보아도 그녀는 매력적이었습니다. 무릇 수컷들이라면은 인기 있는 외모였죠. 솔로나라 31번지의 절대 인기녀.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매스컴이나 유튜브 댓글의 여론도 나쁘지 않았죠. 영숙이 이쁘다. 영숙이 귀염상이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상하게 회차가 갈수록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영숙이 인기 많네? 였는데 자기소개 지나고 광수랑 데이트하고 영철을 불러내고 그러다 다시 경수 쪽으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보는 사람이 점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숙이 뭔가 정상이 아니다. 대가리 꽃밭녀구나. 대가리 꽃밭.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요. 거기다 무대뽀 정신. 다른 사람의 감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영숙의 행동. 사실 도지 아들은 영숙 자기소개 때부터 살짝 쎄했습니다. 물론 자기 개발하는 거 좋습니다. 운동하는 것도 피트니스 대회 나가는 것도 대단하고 부동산 공부하는 것도 나쁜 게 아닙니다. 임장 보러 다니고 내 집 마련했고 열심히 살았다. 근데 도지 아들은 전형적으로 이런 사람을 욕심이 그득그득한 마구니로 분류합니다. 공사 다 망해가지고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는 스타일. 저 자기소개 듣고 이미 저는 무릎을 딱 쳤죠. 호주머니 개털인데 무슨 임장을 하러 다닙니까? 응? 부천 사는데 창원으로 부동산을 보러 간다고요? 응? 장난 똥 때리나. 그냥 저는 그랬어요. 열심히 사는 여자가 싫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영숙은 이상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라기보다 사람까지 뭔가 체크리스트처럼 보는 사람 같았습니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전형적인 소개팅 200번 해본 그런 애들 있잖아요. 사람 자대고 평가하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 조건은 어떤지, 면상 왁구바리는 괜찮은지, 나한테 잘 맞는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키는 큰지, 피부는 괜찮은지, 발톱에 때는 꼈는지, 몸에서 구리구리한 냄새가 나는지, 이런 걸 되게 빠르게 확인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근데 뒤에 광수랑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면서 그 느낌이 확 커졌습니다. 제 내피셜이지만 이미 영숙은 광수 외모를 보고 거절했다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너 솔직히 광수 외모 보고 깐 거잖아. 그런데도 광수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영숙을 선택했죠. 둘이서 칼국수를 꿈쩍꿈쩍 먹고 화기애애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장면이었죠. 광수와의 차 안에서의 대화. 광수는 이미 영숙이 자기를 거절한 것을 확인한 후 영숙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영숙님은 영철님이랑 같이 있을 때 가장 많이 웃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그때 영숙이가 즙을 짜기 시작했어요. 느닷없이 말이죠. 이때 저는 얼탱이가 없었어요. 제가 어이가 없었던 이유는 영숙이 어느 포인트에서 즙 버튼이 눌렸느냐가 도저히 감도 안 잡히더라고요. 영숙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영철님이 저를 그토록 많이 생각하고 좋아해 주었다는 사실을요. 나를 항상 지켜봐주던 영철님,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이지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지금도 영숙의 감정선을 전혀 읽을 수가 없어요. 도통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뭐 그냥 감도 안 잡힙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영숙이. 그리고 더 골 때렸던 건 그 다음입니다.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광수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방금 영숙이랑 데이트하고 온 사람입니다. 분명히 마음이 복잡했을 겁니다.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 내가 뭐였나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영숙은 그 타이밍에 영철을 불러냅니다. 하필이면 영철은 광수랑 같은 방을 쓰는 사람입니다. 이건 진짜 너무했습니다. 영숙이 영철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나랑 데이트하고 온 남자가 방 안에 있는데 바로 그 앞에서 다른 남자를 불러내는 건 너무 배려가 없었습니다. 말은 별거 아닌데 행동이 진짜 별로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영숙이 엄청 심한 욕을 한 것도 아닙니다. 광수한테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행동이 너무 짜쳤습니다. 왜 이 지랄하는 겁니까? 어떻게 타인의 감정선에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자기 감정밖에 보질 못하지? 응? 응? 대답 좀 해봐, 영숙아. 내 영상 보고 있으면. 그리고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영숙을 슬슬 이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영철과의 대화도 이상했습니다. 영숙은 광수와 이야기하면서 깨달은 게 있다고 말합니다. 영철에게 마음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도 듣는 입장에서는 묘합니다. 내가 오빠, 영철 오빠 니를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광수가 말해줘서 알았어. 나 오빠 좋아해. 이게 뭡니까? 응? 이게 뭡니까, 영숙씨? 대답 좀 해봐요. 응? 아무튼 그 지랄 떨더니 영철이 또 병신 만들고 경수만 신경 쓰더군요. 영철이를 발판 삼아 질투 작전을 쓰다 안 먹히는 것 같으니 경수한테 직진선언. 욕심쟁이 쿰쩍쿰쩍 마구니 몸부림치는 거 보는 내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광수한테는 영철 때문에 울고, 영철한테는 경수 때문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수한테는 순자를 의식하고. 아니 이 정도면은 뭐 그냥 감정의 회전초밥 아닙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 하나를 제대로 못 보는데 계속 다음 접시만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꼭 이지랄 떠는 애들 있잖아요. 회전초밥집 갔다가 응? 앞에 있는 초밥은 안 처먹고 지가 고른 거 계속 돌아가고 있는 초밥만 쳐다보는 느낌. 영숙이 딱 그 지랄 떠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영숙이 진짜 무서워집니다. 왜냐면 영숙은 본인이 나쁜 짓을 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제일 무섭습니다. 대놓고 나쁜 사람은 차라리 알기 쉽습니다. 저 사람은 못됐다, 이렇게 정리라도 됩니다. 근데 영숙은 다릅니다. 본인은 그냥 솔직한 줄 압니다. 본인은 그냥 자기 마음을 따라가는 줄 압니다. 본인은 그냥 그 순간 느낀 감정에 충실한 줄 압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씩 다 긁힙니다. 광수 긁히고, 영철이 긁히고, 순자 긁히고. 이게 영숙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영숙이 누굴 대놓고 패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지나가는 길에 옆 사람 마음을 툭툭 찌르고 가는 거죠. 근데 본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더 답답한 겁니다. 야, 영숙이 전현 왜 저래? 왜 저지랄 떨어? 타이밍이 왜 저래? 야, 광수 옆에서 저지랄을 한다고? 왜 그래? 꼭 들리게 말을 해? 이 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경수 쪽으로 다시 갑니다. 여기서는 저는 진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아니 방금 전까지 영철이라며. 광수 앞에서 영철 때문에 울었잖아요. 영철이 나를 바라봐줬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면서요. 근데 영철이 안 받아주니까 바로 또 경수로 틉니까? 아니면 너 애초에 경수였지 그냥?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솔직히 이게 뭐냐고요. 이건 로맨스가 아니라 자기 감정 배달 서비스입니다. 영철이 삐진 것도 당연합니다. 너 밖에 있었으면 나 안 만났어. 너 되게 까다로운 사람이야 이 쌍년아. 이걸 느낀 겁니다. 영철이 괜히 예민한 게 아닙니다. 영철이 괜히 튕긴 게 아닙니다. 그냥 영숙이 말과 행동이 안 맞았던 겁니다. 저는 영숙을 보고 순수 악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물론 진짜 악마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을 일부러 망가뜨리려고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근데 본인 감정만 너무 선명하고 남의 감정은 너무 흐릿하게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실에서 제일 피곤합니다. 나는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나는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한 거야. 나는 그냥 그 순간 그렇게 느꼈어. 나 불도저 영숙이는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근데 당한 사람은 안 끝납니다. 광수는 방 안에서 그 상황을 견뎌야 했고, 영철은 자기 앞에서 다른 남자 신경 쓰는 여자를 봐야 했고, 순자는 옆방에서 자기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게 영숙이 불편했던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영숙을 욕한 건 단순히 경수를 좋아해서가 아닙니다. 영철에서 경수로 마음이 바뀌어서도 아닙니다. 그 과정이 너무 별로였던 겁니다. 광수 앞에서는 울고, 영철 앞에서 딴 데 보고, 경수 앞에서는 순자를 의식하고, 이러니까 보는 사람이 질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숙은 그 뒤로 순자와 제대로 부딪히게 됩니다. 순자는 처음부터 경수였습니다. 그냥 너무 티날 정도로 경수였습니다. 경수한테 밥도 해주고, 경수랑 얘기하고 싶어하고, 경수가 누구랑 있는지 신경쓰고, 이런 순자. 물론 순자도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질투도 티났고 경수에게 너무 몰입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순자는 적어도 한 방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경수, 계속 경수, 티나게 경수. 그런데 영숙은 아니었습니다. 탱탱볼 마냥 탱자탱자 이곳저곳 들쑤시고 다니고, 푼수대가리 영숙. 말은 또 얼마나 많은지 질문은 또 더럽게 많아가지고 귀에서 피가 났습니다. 순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편하죠. 아니, 나는 처음부터 경수였는데 왜 갑자기 영숙이 다시 들어오지? 근데 왜 내 이야기를 저 방에서 하지? 이 감정이 안 생기는 게 더 이상합니다. 영숙, 옥순, 정희가 방에서 순자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옥순이 제일 세게 보인 건 맞습니다. 옥순은 표정도 세고 말도 세고 순자를 보는 눈빛도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근데 영숙도 빠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일의 당사자가 영숙이기 때문입니다. 경수를 두고 순자와 부딪히는 사람은 영숙입니다. 그러면 영숙은 오히려 제일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옥순이 세게 말해도, 정희가 옆에서 반응해도 영숙은 한 번쯤 끊었어야 합니다. 제일 맏언니잖아요. 순자님 들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건 내가 당사자라서 이런 얘기 하는 거 좀 그렇다. 나중에 이야기하자. 맏언니로서 이렇게 옥순과 정희를 제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수와 있었던 이야기도 그 방 안에서 꺼냅니다. 순자를 초라하게 만들었죠. 광수 앞에서 광수를 못 봤고, 영철 앞에서도 영철을 못 봤고, 순자 옆방에서도 순자를 못 봤습니다. 항상 자기 감정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영숙은 처음엔 인기녀였지만 회차가 갈수록 사람들이 등을 돌린 겁니다. 처음엔 예뻤습니다. 첫인상 4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남자들도 등 돌렸고 시청자들도 등 돌렸습니다. 광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영철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순자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그게 다 보입니다. 영숙은 그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첫인상 내표녀의 개같은 몰락. 지금까지 저의 헛소리 리뷰 듣고 계셨다면 영상 하이프 버튼 꼭 눌러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